장황하게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그냥 간호사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장점, 단점, 진로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간호사는 대체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이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신체적 돌봄이라던가 정서적 지지를 이제 제공을 해야 하고,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요구를 파악해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보통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오셨을 때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로 이제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의료진한테 전달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치료 계획이라던가 정보를 이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공부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따뜻한 소통과 전문적인 판단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따뜻한 소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꼭 이렇게 막 엄청 잘하지 않더라도 간호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이제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이제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수술 갔다 와서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호흡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육안적으로도 확인하고 수치로도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약물 투약이라던가 치료 지원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처방이 굉장히 깔끔하게 날 것 같지만 처방이 굉장히 복잡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이제 간호사들이 공부를 하고 이게 이렇게 투약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거르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랑 가족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병원 내에서 계속 계실 수는 없으니까 퇴원하시고 나서도 이제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교육을 하고요. 수술 전에도 이제 집단 교육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수술에 관련된 과정이라던가 필요한 것들, 일정들을 설명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의료진과 협력하는 거고, 이제 의사랑 약사, 치료사 등 굉장히 다양한 의료진 분들이 계세요. 병원 안에 배선원님이라던가 이송요원님, 보조원님들이 다 계신데, 그분들이랑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간호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업무 분야를 적어보긴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병원 내에 국한되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병동, 응급, 그다음에 수술실, 외래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 병동에서는 입원 환자의 상태를 이제 관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상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응급간호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만 사실은 있는 일이 아니고 병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처치와 검사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병 근처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처치를 해야 그 최대한의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수술 간호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통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전후 환자를 준비하고 수술 중에 이제 필요한 기구나 환경을 관리해서 안전한 수술을 지원하게 되고,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션처럼 보통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구랑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시고 그 안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면서 수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익히고 그거를 적용하는 역할을 하고, 외래 간호는 이제 퇴원하신 분들, 또 수술 후에 또 더 많은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래를 통해서 통원을 하고, 또 저희가 방문하기도 합니다. 가정 방문 파트가 있어서 방문해서 필요한 간호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접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요. 10년 전에 저예요. 식료 간호사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서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간호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자부심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간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간호과를 졸업하고 이제 국가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국가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간호사 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고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이 되는 면허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고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국가시험 어렵냐? 합격할 수 있냐? 근데 정말 뭐 크게 배탈이 나고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온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은 다 합격합니다. 찾아보니까 2021년 기준 합격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4.8%로 거의 다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호사 면허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자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 간호사를 딸 수가 있어요. 대학원에 가다 보면 13개의 분야에서 전문 간호사를 딸 수가 있는데 저도 현재 저 중에서 하나 골라서 대학원을 가야 하는 실정이라서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원래 면허증은 종이로 나옵니다. 면허증에 나의 사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죠?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한번 내봤어요. 응? 위조가 될 위조가 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진은 없고 면허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허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면허를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대한간호협회에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제 면허증을 잃어버려서 이사하면서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간호협회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더 예쁘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면허증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면허를 유지하려면 이제 보수교육이랑 재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고요. 보통은 병원 내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면 원내에서 교육을 보통은 담당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하루에 이제 보수교육을 또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근무를 신청해서 이제 그 보수교육을 듣고 나면 너 1년 동안 더 면허 유지해줄게. 이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국내에서만 취업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취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면허를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주별로 면허 기준이 달라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간호 그 위원회에 서류 심사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 NCLEX라는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연계해주는 저희 나라의 에이전시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통 위탁하면 그분들이 확인하고 이제 해외 취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고 싶다, 뭐 영주권을 따고 싶다 하시면 이제 간호사가 되시거나 이런 간호사인 배우자를 만나면 됩니다. 네, 또 저고요. 임신 중에 찍은 거랑 제가 어디 있는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검정색 마스크. 맞아요. 접니다. 잘 안 보이시죠, 뒤에? 제 얼굴 작은 걸로 나와서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낭패네요?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간호사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상교대가 의외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은행 업무라던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열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일반 직장인 분들은 자신의 연차를 내고 가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평일 시간 운용이 굉장히 용이해서 뭐 은행 업무라던가 아니면 맛집 가는 거 좋아하신다 이러신 경우에는 평일에 자주 오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근무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신청하고 하면은 이제 눈치도 보이고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꼭 이날만은 뭐 콘서트를 가야 한다 아니면 꼭 이날에는 나 꼭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에 다니지만 병원에 못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원하는 근무를 신청해서 이제 파트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파트장님이 보시고 그래
안타깝구나 하시면서 근무를 보통은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월급이랑 생활이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에 비해서 좀 높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간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근무에 따라서 조금씩 더 붙게 되고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디 간다고 해서 영상이. 근데 그래도 정말 되게 안정적이고 높은 월급을 이용해서 저축이라던가 뭐 펀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와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의 자산을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까지 이제 잘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나이트 근무에 대한 야간 수당이 얼마 정도냐고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제가 강제로 대답하겠습니다. 나이트 근무는 나이트 킵이라는 간호사가 있어요. 나이트만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보통 이제 많은 3교대를 겪는 그 근무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이건 저의 개인적인 통계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받게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필요하신 경우에는 나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 저는 결혼할 때 현금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이트 킵을 계속하면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로 남편과 같이 결혼 준비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나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나이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트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 나이트 킵을 계속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 좀 우울해져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밤에 계속 일을 하고 잠자는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빡세요? 다음 날의 근무를 이제 그날 다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트 때. 근데 이제 나는 좀 활기찬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은 데이나 이브닝을 많이 선호하세요. 나이트 때는 조금 힘들 수 있고 오히려 나는 잠자는 사람만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나이트를 좋아하세요. 사람을 싫어하면은 싫어하지 않고요. 예, 싫어할 수 있는데 약간 나는 사람과 너무 크게 많이 소통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나이트 킵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려되는 경우 없어요?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누군가가 같은 날짜에 막 여러 번 겹치지 않는 이상은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또 이제 대출이 좀 용이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은행에 가면은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리고 식대가 제공이 되고요. 식대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 이제 식사가 맛이 없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카페나 이제 간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 병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근무 중에 식사를 못했다. 그럼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서 그 밀카페 같은 데 들려서 맛있는 식사를 챙겨서 집에 갑니다. 야식 먹어도 돼요? 야식은 무료 제공이에요. 우와.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밥 맛있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선생님들에 한해서 2년간 기숙사를 제공을 해주시는데요. 그 셔틀이라고 해서 출퇴근하는 것도 다 버스가 해줍니다. 그래서 버스비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지 않고요. 대신 이제 룸메이트가 있어요. 잘 만나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좋은 룸메이트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복불복은 제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이제 많이 뜻이 맞는 친구들은 독립도 같이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비용을 아끼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룸메 있으면은 깨워주기도 하겠네요. 약간 일정 아니까. 근데 근무가 겹쳐야 깨워줄 수 있고 근무가 겹치지 않으면 사실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크게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경력 단절이 되어도 다시 복귀가 굉장히 빠릅니다. 병원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지역 병원에 가셔가지고 또 취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임상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이 아니더라도 연구 간호사라던가 보험회사 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간호사 취업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 더 긴 것 같죠? 제가 정리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거는 제가 코로나 병동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진지한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스러운 사진 하나 넣어봤고, 단점은 사실은 육체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큽니다. 여러모로 문제네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을 옮길 때 이제 이송요원들이 보통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부축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대체로 이송요원님이 계신데 그분들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액줄이나 뭐 다른 기타 이제 배액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송요원님이 혼자서 옮길 수는 없고요. 간호사가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면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다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허리와 손목이 좀 많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늘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유행처럼 다들 워치를 차고 다니시는데요. 그 워치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앉아있을 새가 없고 계속 일어나라고 보통은 앉아있으면 워치가 말해주는데 저희 워치는 그럴 일이 없어요. 계속 서있고 그다음에 10,000보 이상 걷기 때문에 항상 그 운동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보 이상 걸을 수 있고 식사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환타 안 먹는다. 환타 네. 근데 환타 먹을 시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건강 왜 이러는 거죠? 네, 건강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외과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는 병동을 말하는 건데요. 수술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힘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분들을 병원에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랑하시고 이제 특수 파트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서 그게 굉장한 경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얄짤 없어요. 그래서 뭐 특수 파트, 그냥 일반 파트 상관없이 간호사들은 그냥 열심히 나의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자 간호사를 조금 더 유리하게 봐야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뽑아야 하는 인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성비가 있어요? 네? 뽑아야 되는 성비도 있어요?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는 남자 간호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감정적 노동은 이건 정말 썰을 풀자면 1시간 30분 넘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겠죠. 이제 의사한테는 화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들이라서. 근데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웃고 저기 항상 제자리에 있고 좀 약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화를 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초반에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의사, 환자, 보호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중재해야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감정적 소모가 큰데요. 굉장히 장황하게 적어놨지만 그냥 환자 보호자분께서 의사한테 화가 나면 이제 그 쏘아붙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잘 그분들의 불편함, 그분들이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제 중재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는 환자의 죽음에서도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코로나 병동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암으로 이미 굉장히 여러 차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면서 한쪽 폐가 망가진 상태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4학년 친구인 아드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같이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사망하시게 됐고, 가족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병동의 가장 큰 장점은 다 가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마스크 끼고 뭐 보호장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다행이었지만 사실은 저보다는 그분들이 더 슬프고 이제 그분들을
다음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감정을 잘 추스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해야 하는 일들이나 뭐 해야 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꽤나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또 네, 익숙해지고 오히려 나의 담담함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인데요. 수면 불균형 때문에 불면증이 대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네, 저희를 위해서 이제 수면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계시는 교수님들이랑 이제 대면해서 상담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약물을 받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시스템이 또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라던가 팔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을 잘 보시면 팔목에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멋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고요. 행복해 보이지만 힘들었던 날들이에요. 미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뭐 AI 발달도 하고 있고 이런데 간호사 뭐 촉망되는 직업이 많냐. 근데 이제 대체로 간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통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랑 만성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또 디지털 기술, 뭐 데이터 활용해서 건강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협력해서 그들이 뭐 개발하는 워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로 명명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뭐 테스트한다거나 뭐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맥박이라던가 혈압이 완전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워치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환자 한 분의 이제 뭐 건강이라던가 질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같은 질환을 두고도 교수님들도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상 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뭐 일하는 특성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통은 의사결정을 선택을 하는데요. AI는 아마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조해야 하는 역할을 결국에는 간호사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호사라는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감과 소통, 임상적 판단처럼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의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공감과 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공감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실제로 공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때도 이제 만약에 그 미용사분이 너무 막 눈이 부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이러면 갑자기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실제로 저는 고장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했는데 보통은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 뵙고 이런 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적어봤고요. 실제로 태음이 존재하냐? 태음이 혹시 뭔지 다 아시나요? 네. 이런 거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이제 태음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병원이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그래 이 직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리는 해봤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프리셉터라고 처음에 부서를 배정받으면 그 2명의 프리셉터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원래 한 명이랑 같이 계속 이제 2달 동안 하면은 이제 그 선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배치해서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성격 파악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MBTI 말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검사를 뭐 엄청 많이 해요. 인성 검사. 뭐 인성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인성 검사로 그것들이 걸러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의문이 많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할 때 나에게 중요한 부분들 또 일할 때 나에게 취약점인 부분들이 그 검사에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파악해서 비슷한 사람과 그다음에 나의 그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엄청난 간호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병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간호교육팀 선생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항상 미소를 띠며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굉장히 불시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 굉장히 무섭고요. 긴장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장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담을 정말 끊임없이 합니다. 귀찮을 수 있어요.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괜찮냐 뭐 이렇게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신규 간호사 때 1년 동안 이제 배치되고 그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간호팀장님과 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원래 간호사는 그 부서에 수간호사 선생님이 있고 그 수간호사 선생님들 또 모아놓은 팀장님이 또 계세요. 간호팀장님이랑 이제 1년간의 어떤 이제 업무를 했고 내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고 이런 포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첫 번째 순서였고 제 동기들이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뭐 어떠냐, 이제 병동에서 일하는 거 괜찮냐? 그럼 다 괜찮다고 보통은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고 제가 1인의 몫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뭐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다음 친구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울어서 그날 팀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오후 4시에. 파트너님들은 5시에 퇴근하시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팀장님이 그 파트너님들 다 소환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혼자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끊임없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신문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직장 괴롭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리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새 또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녹음하는 펜, 뭐 이거 AI 안경 막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친구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태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예,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단톡방 근절이 굉장히 그 캠페인의 중심이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있다 보면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대체로 단톡방에 가지 않아요. 직장 괴롭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일을 저지르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또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물론 병원마다 이제 그 문화라는 게 있어서 차이가 확연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3교대가 많이 힘든가요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특수한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소방관 분들이라던가 경찰 분들도 3교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근무가 계속 바뀌고요. 이게 시간이 바뀌는 거는 그래도 이제 체화돼서 괜찮지만 이제 제가 보는 환자가 하루에 12명 정도? 12명에서 13명 정도인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서 이날 출근했는데 다음날 같은 환자분이면 너무 좋겠죠. 그럼 파악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냅다 다른 12명이 저에게 배정이 되는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런 세 근무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근무를 선택적으로 이제 해서 그 근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면 데이나 나이트의 패턴으로 보통은 운동을 하고요. 간호사분들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복싱이나 크로스핏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랬고요. 아기 낳기 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럼 데이나 나이트 위주로 하고 나는 아침에 자는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그러면 이브닝이랑 나이트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트킵 간호사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근무해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5일에서 16일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좀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려서 나이트킵을 할 수가 있고요. 아직 대원이가 너무 동떨어졌지만 결혼 준비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꼭? 그리고 이교대 근무가 요새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그리고 저녁 7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데이, 나이트 근무를 하게 되면 6일 동안 이제 휴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수기가 아닌 때에 이제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은 후배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많이들 가더라고요. 내 연차 쓰지 않고 그냥 내 원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멀리 장기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나이트 오프 데이 근무가 입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지막지한 근무거든요. 아침에 퇴근하면 그날은 제가 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침 7시에 퇴근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스케줄. 그거 뭐였지? 인상이 써지죠. 그래서 그런 근무인데 실제로 그런 근무는 아예 병원 전산으로 입력이 불가능하게끔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파트장님들이 가끔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7월 31일에서 8월 1일 넘어가는 이때에 혹시 데이를 넣어도 되니? 그럼 간호하게 아니요? 하면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보장이 되어 있고 오프 신청을 굉장히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야야 너 오프 신청 안 했어? 우리 욕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너도 같이 신청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신청하고 있고요. 신규 선임 상관없이 원하는 날짜에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교수님이랑 대면해서 진료 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이트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병원에서 피검사를 특수 건강검진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의 건강 관리에 굉장히 병원에서 힘을 써준다. 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진짜 많아요. 피 무서워하는데 간호사가 될 수 있나? 피 무서워하시는 분 계실까요? 헉, 그래요? 막 기절하나요 혹시? 피 보면? 실제로 간호가 네. 했었는데 네. 피 때문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현실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습할 때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수술실에도 들어가고 각종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깨닫는 거를 대학 가서 간호학과에 들어간 다음에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만두지 말고 대학교 때 이제 교직 이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직 이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교내에서 보건실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대학교에도 보건실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건 선생님 하기 되게 힘들다고 1등 먹어도 1등 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임용고시를 봐야 하죠. 근데 그것까지 제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일단 적어봤어요. 다양한 그 근무를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적어본 거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리고 간호직이라던가 보건직 공무원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지역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제 감염병 관리, 방문 간호 등을 이제 수행을 해서 특히 이제 운전면허 있으신 선생님들 가정 간호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이제 병원 청구하는 진료비를 심사한다거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또 장기 요양 등급 판정하는 그 행정이나 심사 업무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요새 굉장히 많죠. 이런데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청구권에 대해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이런 수액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수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급여, 비급여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적절성을 심사하고 손해 사정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돼가지고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적게 가고 있거든요. 질문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네. 제 주변에도 간호사분들이 오. 올해 중에 간호학과 졸업하고 좀 취업한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역시 상급종합병원 빅5 병원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어떤 부분이 다르죠? 좋은 제가 병원이만큼 네. 네. 없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되게 근무 스케줄이 네. 사실 거의 진짜 항공사만큼이나 조금 더 프리한 것 같고 네. 되게 여유로운 것 같은데 네. 사실 병원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적자가 많이 심해졌다고 어. 알고 있어요. 네,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보통은 부수조정을 하게 되고 빅5 병원에서도 이런 파업 이런 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혹시 이런 지금 현재 뭐 네. 상황이나 아니면 아. 어떻게 이 삼성 서울병원 이런 게 가능했는가 이런 어.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의료 파업하면 또 할 말이 많죠. 근데 이제 우선은 정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코로나 병동을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적자죠. 사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체가 적자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교수님들이 더 애써 주셔야 돼요. 흑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의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 분들께서 워낙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갑자기 의과대학 인원수를 갑자기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파업을 하신 경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턴 선생님들이 특히 많아요. 학생 선생님들이신데 이제 오셔가지고 모든 환자의 그 수술 부위를 관찰하시고 그것들을 소독해주고 그 꺼즈를 갈아주고 뭐 이런 것들 드레싱을 해주고 이런 업무들을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파업을 하시면서 아무도 안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교수님들은 수술을 계속 진행을 하셨어요. 왜냐면 마취과 선생님들은 대체로 계셨기 때문에 수술을 다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결국엔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치 전담 간호사들을 만들어서 그 팀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환자분들을 처치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환자분들의 오히려 그 만족도가 좀 올라갔었어요. 왜냐면 간호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몸에 그게 되어 있어요. 설명하면서 이제 보통은 하고 환자분들이랑 이제 뭐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내일쯤이면 요거 배액 주머니를 뭐 빼고 그 다음에 새로 소독을 해드릴 거다. 그리고 지금 경과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지 않고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없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간호사의 역할이 더 각광받는 파업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간호법이 또 제정되는 부분이나 이제 의료법이 이제 조금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조를 했다. 뭐 그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저희들끼리. 네, 공식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 네. 신규 채용 인원 감축도 없나요? 그거는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많은 병원들이 네. 신규 채용을 감축해서 네. 지금 현재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이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 그쵸. 듣는데 네, 저도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아득한 후배지만, 그래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만두는 분들 때문에라도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채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료 파업 때문에 채용이 안 하지 않았나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교수님들이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사실 병원이 잘 굴러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사실 컴퓨터를 잘 못하세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나 이제 그런 모든 정보들이 다 전산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마우스를 안 움직이신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호사랑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많이 이제 내용들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 다음에 파업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채용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당연히 걱정되죠. 근데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취업은 항상 가능하다.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 병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내가 그 경력이 단절되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큰 병원 가고 싶지만 그 전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그 경력이 있으신 간호사분들을 뽑는 또 전형이 있거든요. 신규만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 간호사들을 뽑는 또 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전해주세요. 친구분들한테. 네. 그러면은 만약 네. 경력 단절이 있는 네. 막 내가 생기고 나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간호사 같은 경우는 네. 유리하겠네 아까. 그죠. 저는 실제로 근데 애를 2명을 지금 출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은 잠깐 쉬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머리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서 또 하다 보면 할 수가 있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아이가 너무 불안해서 일을 그만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외에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외래간호로 이제 근무 신청을 해서 외래간호로 이제 다시 로테이션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정규 시간에 출근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됐고, 최근에 육아휴직 그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요. 내가 만약에 이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시간을 메울 수 있는 계약직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신 그 업무를 해주시고 이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그만둘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원래는 그만둘 생각이었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길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막 잡코리아 여러분, 잡코리아 너무 올드한가? 최근에 직장 확인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거 보면 간호사들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나 되게 흥미있고 되게 흥미가 진진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 성형외과, 수술실 이런 데 일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친구들이 말해주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고, 내 임상 경력이 뭐 3년 정도 있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국가유공자시네요. 제가요? 자녀가. 예, 공교롭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직 복직을 안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복직하세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다시 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래서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극한직업에 있는 자료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공습경보 짤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굉장히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팔에 하도 혈관이 없어가지고 발 쪽에 잡으려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발을 흔들면서 공습경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이제 삽입하려다가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제가 찾다가 재밌는 영상을 찾아야지 덜 지루하고 힘들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밌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병원에서 저런 분들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지루할까봐 그냥 준비한 거고 막 그렇게 크게 집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돼요. 내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좀 와봐라. 사고요? 황종자 선생님의 청춘병원 같은 사고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제작진. 과연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글 말을 다 해. 야, 너 병원에서 고른 일이 사람을 이렇게 쩌렁쩌렁 불러대면 어쩌자는 거야. 아이. 실제로 이런 말투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멀쩡하게 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건 큰일이잖아. 그럼. 아니 있잖아.
여기 실제로 간호 정보를 조사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면 어떻게 하다 다치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나갔는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드라마처럼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나가니까 숟가락을 먹고 빵을 먹자도 빵을 먹고 떡도 먹고 그냥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세요. 아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잖아. 야 간호사야. 네. 야 간호사야. 실제로 많이 불립니다. 간호사 언니, 호사 언니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호칭으로 불러주시는데요. 네. 야 간호사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밥 언제 내오니? 제가 밥 주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저런 말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렇게 그룹 말고 굉장히 많이 계세요. 걱정과 달리 생각보다 멀쩡한 굉장히 현실 고증이 잘 된 황정재 선생님. 페이크 다큐입니다. 아유 나는 다시 내일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아우 실제로 저런 말 많이 하세요. 아우 싫어. 이게 지금 영 감이 안 됐는데 간호사 언니. 심장 수술하시거나 아니면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치료 시기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소금이라던가 들어가야 하는 나트륨이라던가 이런 게 제한이 되고 그 맞춰서 보통은 식단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세요. 내가 아파서 왔는데 나를 더 죽이려고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밍밍해가지고 이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온갖 사람 기운이 나는 이거를 야 이거 고기가 너무 질다. 우리는 이거 고기 찍을 수 있는 이가 이게 여기가 한정적인데 이걸 이렇게 찍은 걸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저렇게 말씀하세요. 생선으로 나오. 네, 이제 식사를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선으로 바꿔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거 가져가. 나 이거 야 이거를 어떻게 먹어? 저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유는 간호사는 좀 힘든 직업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식판 저렇게 식사하시고 이제 퇴원하실 때 그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세분의 정산서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대를 이제 막 계산을 하세요. 식사 횟수를. 그러면서 내가 그때 먹다가 망고까지 넣었네 하시면서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호사에 대한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나 그리고 입맛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입맛이 없다니. 얘가 전라도 댁인데 있잖아. 김치부터 얘네 집 거는 다 맛이 다르더라고. 가자, 야, 먹자. 입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맛있는 음식은 또 땡기죠. 때문에 너를 가지고 왔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이번 하루 만에 병실 실세에 등극한 황정재 선생님. 역시 적응력 하나는 일품이시네요. 직접 이거 나쁘고 그러잖아. 니네가 저런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카톡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 당뇨 환자분들 경우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입원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집에서 젓갈류, 뭐 김치, 이제 맛있는 음식, 각종 음식을 다 싸우셔서 이제 혈당 잴 때 그때 이미 다 드신 상태로 혈당을 재서 굳이 안 드려도 괜찮은 인슐린까지 드려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 내지 않으라니. 산에 올라가서 야 이거 아프다던 엘보는 어디 가든 쉼없이 젓가락질을 해대는 황정재 선생님. 다 나은 것 같죠? 멋지게 쌈도 싸먹습니다. 달래가 내 마음을 달래고 신발 벗고 있으면 냄새나지. 그런데 냄새도 없을 것 같아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때 맞춰서 보통은 제공을 해드리긴 하는데 사실은 수술 다녀오시고 금식 해제되는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음식 냄새로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양해를 보통은 구하고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야 너무 시끄러워. 아유 정말 아가씨 여기 지금 병원인데 여기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어찌하게 정신이 실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중재하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저런 거 창피한 걸 몰라. 할 말을 참
잊지 않는 것이 황정자 선생님의 장수 비결이라는데요. 야, 누구는 뭐 없어서 못하니? 나는 죽을 줬어, 죽었어. 우리 간호사들은 얼마나 예쁜가, 일년 들라니까. 내가 뭐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아유, 먹어라. 행복하시면서 했죠, 그렇죠? 할수록 잘 먹어야 힘이 나는 법.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 덕분에 선생님의 입맛도 건강도 조금씩 돌아오는 듯합니다. 계속 아픈데 누워있으면 더 아파.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옥도를 누비는 황정자 선생님. 아니요, 제발. 느린 걸음과 달리 근육은 가벼운 저렇게 간호사실에 오셔서 물색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쳐다보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어디 사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볼래요? 할 일이 없나 보다. 네.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런 건실한 스타일이거든요. 당신의 자녀분들과 이어주시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잘 거절해야 되고요. 아이, 만나볼래요? 결혼했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애가 있잖아. 얼마나 꼼꼼하고 성실한지. 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는데 엄마, 사과 내가 지금 사서 당장 가려고 이러는 거야. 나한테 있는 놈은 지 여자친구 만나면 얼마나 저 표정 보이죠? 실제예요. 다 저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따 엄마 부비나 해봐, 부비나. 괜찮다고 하죠? 조금 시름이 확실해. 빨간 뭐 안경에 저거 체인 걸려져 있는 사각정 거는 아니야. 국물인 오늘도 거예요? 선생님의 하루는 공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현실 고증이 잘 된 작품입니다. 엄마, 좋았어요. 세훈아, 아유 내 아들이야. 남편 아니고? 아들의 등장 네, 아들입니다. 우리가 내려오지 모르는 황정자 선생님. 아유, 더운다고 너 나 사과 좋아한다고 이걸 이렇게 또 사오는 거야. 아유, 입고 못하고 가다만 입고 와야지. 나 이거 승도 하이닉스 조끼를 저걸로 끄덕여집니다. 컨디션 괜찮아. 하이니스가 찢어지는데. 주무셨지. 여기 내 아들이에요. 인사해 선생님한테. 저는 떨어지고 안녕하세요. 재훈이, 야, 인사하고. 너 그거 얘기해. 집 있는 거. 실제로 재력 관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과시하시는 분들. 세계 방 3개. 문 열리잖아. 간호사 표정 보이세요? 하이닉스. 실제로 저럽니다. 잘 듣지 않아요. 무시 스킬이 무시하는 스킬이 드셨거든요. 그냥 이제 체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일만 하고 저런 것들을 잘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안 돌아갔을 때, 혼자 다 모르구나 이런 경험 하니까. 저런 말들 정말 많이 하세요. PD야. 자, 이거 내가 보이는 그만해도 야, 내가 다 치 마누라 생기면 어디다 팔뚝 깎아주세요. 지난번에도 또 언니가 스트레스 하고 지금 야, 그치? 나 또나 선생님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해집니다. 며칠 후 황정자 선생님을 만나러 다시 찾은 병원. 영수증 나왔어요, 간호사 쌤. 네. 오늘 퇴원하세요? 나 오늘 퇴원할 거야. 밥도 내 입맛에 안 맞고 사우나도 못 가게 하고 아줌마들이 잘 수가 없어. 저 사우나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제가 아침에 이제 수액줄을 연결하러 갔는데 수술 당일날 첫 수술이셔가지고 수액을 연결하러 갔는데 환자분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추우세요? 온도 조금만 조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면 전화를 막 해요. 환자분한테 어디세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첫 수술 한다는데
이제 잡으러 다녀야 된다 해서 막 병원에 환자분 인상착의나 이런 것들 방송하고 환자분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으셔서 어디세요? 했더니 주사바늘 꽂아진 상태로 사우나에 가셨다는 거예요. 빠질 것 같았어. 그러면 감염의 위험도 있고 사실은 그 탈원으로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당장 오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답하시고 불편하시니까 사우나에 가려고 이제 몰래 주사바늘을 혼자 제거하셨다가 피가 막 난리가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 뭐야? 다 재밌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주사 몇 대 맞고 검사 몇 번 하고 누워있는 거밖에 없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노인네라고 이거 동탱이 씌우는 거 아니야? 우리 사위가 의사라고 내 소담이한테 물어봐야지. 야 소담아, 아니 엄마가 병원에 며칠 있었잖아. 그 병원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 3.3에서 환급을 받으라는 거야? 이거는 광고인 거. 네. 숨겨져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럼 그 바로 알아. 크레딧 소리 크게 틀어놓고 방구 쿵쿵 껴대지 말고 나는 갈게. 이거 먹고 좀 봐. 재훈이가 BMW 불공료를 받대잖아. 나는 좋아하고 챙기는 걸 좋아하는 그래도 굉장히 귀여우시죠? 귀여우신 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밌게 풀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잔잔바리로 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일을 하든지 전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귀여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담당 간호사가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서 수술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고 이제 다시 병동에서 환자도 보나요? 이런 거 여쭤봐 주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다른 파트입니다. 수술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 대기실, 회복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수술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고요. 병동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입원,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등 전반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담당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좀 다르고 이제 입원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나 수술 갈 때 너도 같이 가야 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는 가지 않아요. 환자분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네가 같이 가서 나의 상황을 얘기해줘야 좀 잘해주지 않겠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그냥 전산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이사항이라던가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장 많이 어려운 게 이제 가발인데요. 요새 가발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게 가발인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내려갈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벗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찢어지거나 그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신의 머리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모를 미리 이제 받아가지고 환자분한테 수술 그 캡을 먼저 씌워드리고 가발을 벗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쓰고 내려갑니다. 뭐 이런 거를 특이사항에 적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나 절대 진짜 절대 못 벗는다 하시면은 이제 그걸 인계사항에 남겨놓고 환자분이 가발을 절대 못 벗으신다고 해서 가발 착용하고 가니 조심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어놓습니다. 이송 요원님한테도 그런 정보들을 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메모에 쓸 수 있는 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똥꼬집이네요. 네? 똥꼬집이네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벗은 모습도 자신한테 굉장히 뭐랄까 치부일 수 있고 그 모습이 스스로에게 어색할 수 있어서 이걸 절대 벗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월급 외에 다른 복지는 무엇이 있나요? 다행히 또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단점만 얘기하다가 다른 병원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는 50% 감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기를 낳을 때 이제 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뭐 치욕스러운 순간들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비 감면이라는 그 목표 하나로 저희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고 저랑 결혼하신 분, 네, 저랑 결혼하신 분도 이제 특혜로 단순히 제가 아내라는 이유로 50% 감면이 됐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항상. 그리고 직계가족 경우는 30% 감면이 돼서 제가 자녀를 낳았다. 그럼 그 자녀도 30% 이제 병원비 감면이 되고요. 네, 오픈해도 되는 거겠죠? 직원 한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원무과를 일반적으로 연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 용으로 이제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요청을 드리면 취소된 자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가장 빠른 진료 예약이 가능하고 지인분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넣거나 이제 이럴 수는 없고 당장 내일 막 이렇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취소 자리가 나면 이제 그 자리로 보통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내 주변인들이 또 이제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요새는 이제 병원 쇼핑이라고 해서 다른 한 병원에서만 이제 진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을 많이 가신 다음에 이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데 이 교수님 치료법이 마음에 드는데 하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듣고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복지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삼성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희 병원 홍보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임직원 카드 같은 거를 이용하면 또 적립이나 할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랑 전혀 안 되는? 이제 끝인가요? 네. 몇 시죠? 제가 마음이 너무 떨려서 굉장히 에피소드 다 까먹고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럴 것 같아. 간호사도 네. 아무래도 근무할 수 있는 최대 나이라든가 한계가 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좀 본인이 입장에서는 몇 세로 잡고 계세요? 은퇴 시점을? 제가 정년 퇴직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의 정확한 나이를 제가 모르겠긴 해요. 근데 60세를 일단 넘기시고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평간호사로 계속 일할 수도 있고, 뭐 대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업무들을 통해서 승진해서 수간호사, 간호팀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원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주변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팀장님이 계시다가도 그냥 평간호사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고, 만약에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계속 일반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대신 그 안에서 월급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호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월급이 저랑 굉장히 다른 단위로 받으시지만 저랑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가늘고 길게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적기는 했는데요. 마음으로 섬기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취업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하다 보면 아마 내가 이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불편해하는 것들, 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그것들을 차분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정적 노동이 조금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 보람찼으면 좋겠다. 내 하루가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람 있는 직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런 직업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진심으로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업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집에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